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위치한 제2차 세계대전 메모리얼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77년 전인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차례로 투하했고 그 결과 일본이 1945년 9월 2일 미국 전함 USS 미주리 선상에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명시한 문서에 서명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을 맺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미국민을 기리기 위한 이 메모리얼은 1987년 건립 논의가 시작됐고 2001년 공사가 시작돼 2004년 4월 29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약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2차 대전 메모리얼은 중앙의 군수대를 중심으로 미국의 주요 전장이었던 대서양과 태평양을 상징하는 두 개의 대형 아치와 당시 미국 주와 영토 지명이 새겨진 56개의 돌기둥이 서 있는데요. 또 전쟁 당시 미국인들의 삶을 재현한 조각판들과 미군 전사자 40만 명을 기리기 위해 4,000개의 황금빛 별에 조각된 자유의 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강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달 초 타이완을 방문한 후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0일 타이완 주변에서 실시한 군사훈련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지만 정기적인 순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훈련 종료 시점을 지난 7일로 예고했던 중국은 오히려 군사훈련 범위를 넓혀가며 타이완 영해를 침범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타이완도 이에 맞서 지난 9일과 11일 남부 해안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하며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한편 중국은 10일 타이완 백서를 20년 만에 발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중국은 백서를 통해 분리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현 타이완 정권을 비난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촉구했고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이 지난 7일 3,69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투자와 재원 마련 차원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확대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원은 곧 법안을 처리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 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승리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사키 공군기지 탄약고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약 1, 2분간 이어진 폭발로 인해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건물도 파손돼 피해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항공용 탄약이 기폭된 단순한 사고라며 공격에 의한 것도 아니고 군사장비 또한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잔해 등이 보이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면서 외부 공격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12척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선이 수출 재개 이후 문제없이 출항길에 나서며 세계적 식량난과 곡물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관광지인 하이난 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전격 봉쇄돼 수만 명의 관광객이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난성 사냐시는 지난 6일 오전 6시부로 저녁에 봉쇄령을 내리고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코로나 전수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반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태국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해 독감과 같이 감시하에 있는 전염병으로 낮춰 관리하기로 발표했는데요. 미국에선 최근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2020년 1월부터 이어진 공중 비상사태가 또다시 연장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도 이번 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잇따라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핵무기의 확산을 막자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 달리 세계는 일부 국가들의 패권 행보로 인해 핵 확산을 향해 오히려 다가가고 있는 듯한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원폭 77주년
세계는 과연 핵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해졌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核兵器による威嚇が行われ、核兵器の使用すらも現実の問題として顕在化し、核兵器のない世界への機運が後退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今こそ、 원폭 77주년 주간을 맞이한 일본에서는 최대 23만 명에 이르는 원폭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을 찾아 아직도 세계 9개 나라에 13,000개 넘는 핵탄두가 있으며 여러 나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핵 확산 위협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witnessing a radicalization in the geopolitical situation that makes the risk of a nuclear war again something we cannot completely forget. 특히 최근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자포리자 원전을 중심으로 우려가 퍼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한 뒤 군사작전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번 달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점검 회의에서 핵 보유국인 러시아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Russia is now using the plant as a military base to fire at Ukrainians, knowing that they can't and won't shoot back because they might accidentally strike a nuclear reactor or highly radioactive waste in storage.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의 교전 중에 일부 포탄이 원전 근처에 떨어져 양측이 서로 핵 테러를 기도한다며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유엔 등의 평화유지군이 투입돼 자포리자 원전을 만일의 사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The Russia invaded Ukraine, and with that situation, the catastrophe on Zaporizhia nuclear power station would be 10 times more powerful than Chernobyl station. 한편 또 다른 핵 보유국인 중국은 근래 들어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NPT 미가입국인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7번째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적인 핵개발 추진국인 이란과 서방과의 핵 협상도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نزدیک بودن یا دور بودن به توافق مرتبط با تصمیم سیاسی دولت آمریکاس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حتما به توافق 이렇게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오히려 핵무장을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고 세계 유일의 원폭 피폭국인 일본에서도 영내 위협을 이유로 이제는 재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계는 지금 다음 세대에 평화를 물려줄지 아니면 더 많은 핵무기를 물려줄지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So here at MetaStage, we use 106 cameras. We also have 8 shotgun mics that circle the stage as well for 360 audio. And what that allows is just, we are capturing someone from every possible angle and getting a fully 3D representation. In the case of Amelie today, capturing 95-year-old Holocaust survivor, talking about her memories and capturing her essence and life message to preserve in the truest way to real life for the generations to come. The Germans came and they destroyed all good things. My father had his office, he had some beautiful paintings, and the Germans came and they took a knife and they cut up the Rembrandts in front of us. It was heartbreaking. And 11 of my father's sisters and brothers were dragged away to Dachau. I'm Amelie Diamant Holmstrom. I'm a Holocaust survivor. I was 13 when I was rescued to come to America. They ended up having to leave Vienna and work their way toward Paris. So they had to basically leave everything. And they didn't have the food and all of these things. And there were times where she was telling me that they were just very hungry. When we were hungry, I would push him by the jacket and say, Rudy, Papa, I'm so hungry, I'm so hungry. And he would say, Lily, come, let's sing. So we started singing. We forgot
We were so hungry. Volumetric capture allows a person to walk up and even walk around and not only hear the story, but when you can actually see a person from different dimensions, it makes them real. It's important to archive and digitize these important public figures, subject matter experts, and people like Amelie who have important stories to tell so that future generations can feel what it was lik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them and can learn from that.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qu'il me parle si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il me porte l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pour lui dans la vie. Il me l'a dit, me l'a juré pour la vie. Et dès que je m'aperçois, alors je sens en moi mon cœur qui bat.